1990년 9월 5일 대한민국 부천에서 태어난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2010년 올림픽 금메달과 2014년 올림픽 은메달을 딴 빛나는 경력을 쌓은 그녀는 회복력과 재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광 뒤에서 김연아는 대중에게 거의 드러내지 않는 깊은 슬픔과 감정적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기대에 따른 끊임없는 압박과 논란과 비판으로 인한 개인적 상처, 성공을 위해 젊음을 희생한 것일 것입니다. 기대의 압력은 김연아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견뎌내야 했던 짐이었습니다. 부천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5살 때부터 스케이팅을 시작했고 금세 재능을 발탁했다. 그녀는 10대 시절의 피겨, 스케이팅에서 국민의 희망이 됐습니다. 그녀가 유명해지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피겨 스케이팅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총점 228.56점으로 세계 기록을 경신하며 성공을 거두자 그녀는 영광을 얻었지만 동시에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도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경쟁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지만 나는 인간일 뿐이에요. 나쁜 날도 있어요. 그녀는 2014년 The Korea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느끼는 정신적 외로움에서도 비롯됩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은 그녀가 직면한 논란과 비판이었습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는 은메달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보다 그녀가 금메달을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원치 않는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스케이트를 좋아해서 타고 싶었을 뿐이지만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부담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자신의 노력이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김연아 선수의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 희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린 시절과 젊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훈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집을 저당 잡았습니다. 그녀는 2006년 캐나다로 이주해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함께 일하면서 가족을 떠나 16세의 나이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2010년 AMB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그리워서 매일 밤 울었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동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상실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김연아의 가장 큰 슬픔은 기대에 대한 압박, 불필요한 논쟁, 침묵의 희생이 합쳐진 것이며 그녀는 이러한 상처를 평생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김연아의 선수 생활은 부천의 어린 소녀에서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의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이 넘는 프로 선수 생활 동안 그녀는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장벽을 허물었으며 스포츠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패 없이는 이룰 수 없었고 그녀로 하여금 기쁨의 눈물과 지친 눈물을 흘리게 만든 힘든 노력도 있었습니다. 김연아는 2002년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트리글라브 트로피에서 우승하며 유명해졌으며 한국 여성 스케이터로는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녀는 2004년 부다페스트에서 주니어 그랑프리 금메달을 획득하고 2005년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한 최초의 한국인이 되면서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2006년 15세의 나이로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그녀의 경력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프로로 전향하여 주요 토너먼트에서 빠르게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인데, 당시 그녀는 쇼트 프로그램 점수, 롱 프로그램 점수, 총점에서 모두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녀는 gershwin의 F장조 협주곡에 맞춰 공연하여 심사위원으로부터 완벽한 점수를 받았고, Associated Press는 그녀를 마법 같은 연주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피겨스케이팅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최초의 한국 선수이기도 합니다. 밴쿠버 대회 이후 김연아는 부상으로 인한 휴식 이후 2013년 캐나다 런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기량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 어떤 경기에서도 단 한 번도 메달권 바깥에서 성적으로 경기를 마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경쟁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홍보대사로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한국 스포츠의 큰 성공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올드스케이트 등의 프로스케이팅 쇼에 참여했고, 자선 활동과 문화 진흥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김연아는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피할 수 없었다. 가장 큰 실망 중 하나는 2011년 모스크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였는데, 당시 그녀는 일본의 안도 미키에게 밀려 은메달을 따는 데 그쳤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휴식을 취한 그녀는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고, The Korea Herald에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스럽지만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2011에서 2012 시즌 대부분을 놓치기로 한 결정이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그랑프리 파이널 타이틀을 방어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녀는 이 대회에서 3번, 2006, 2007, 2009 우승했습니다. 또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공식적으로 불평한 적은 없지만 부당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슬픈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연아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고, 그러한 노력이 그녀를 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2006년 브라이언 오서와 함께 훈련하기 위해 캐나다로 이사했을 때 그녀는 언어 장벽과 외로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인 어제, 오늘, 내일에서 집에 전화할 때마다 울었지만 계속 살아가야만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하루 최대 12시간씩 훈련했고, 그 과정에서 발목과 무릎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NBS 스포츠에 일어날 수 없어 얼음 위에서 울었던 날도 있었지만 올림픽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밴쿠버에서 완벽한 공연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몇 달간의 노력의 결과였고, 그녀는 공연이 끝날 무렵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2011년 부상을 입은 후 2013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 복귀했고,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3개월 동안 5kg을 감량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코리아 타임즈에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울었지만 팬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올드스케이트에 참가했을 당시 고우림을 만났는데, 은퇴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8세의 나이에 완벽하게 공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울었다고 한다. 김연아의 경력은 회복력의 증거이며 모든 성공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연아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쉽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의 야망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스포츠, 문화, 개인적인 삶에 지속될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루고자 노력한 업적은 역경을 극복하고 변화를 창출하는 사람의 위대한 비전을 반영합니다. 김연아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국 피겨스케이팅을 세계적 명성을 떨치게 하는 것이다. 그녀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 스포츠가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올림픽, 세계 선수권,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며 이를 국가적 자부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2010년 KBS 월드에서 저는 한국인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홍보대사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겨울 스포츠를 홍보하려는 그녀의 지속적인 노력의 증거이며, 그녀는 여전히 고국의 세계적 수준의 스케이팅 훈련 센터를 짓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얼음 위에서 진정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치 2014년 레 미제라블이나 2009년 월드의 댄스 마카브르와 같이 항상 자신의 공연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AP통신에 관객이 각 단계를 통해 스토리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올댓 스케이트에서 공연을 계속하며 음악과 예술을 결합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선두적인 스케이트쇼 프로듀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연아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항상 모범적인 어머니이자 아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2022년 고우림과 결혼해 이 자녀, 2024년 둘째를 낳을 예정인 그녀는 어린 시절 경쟁의 압박 속에서 자라면서 갖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녀는 2023년 코스모폴리탄 코리아에서 저는 제 아이들이 저와 달리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녀는 자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0년부터 유니세프 대사로 활동하면서 그녀는 가난한 어린이들과 2010년 IT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희생자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운동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자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녀의 업적은 예술, 가족, 자선 활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연아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2022년 10월 22일 신라 서울 호텔에서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과 결혼해 수년간의 압박,